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만큼 또 우리의 길을 솔깃한 것이 없죠. 오늘은 히사모의 주식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이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제가 보니까요, 지난 28일 동안 이게 히사모의 이제 이 유튜브 채널 통계가 나오거든요. 지난 28일 동안 무려 1559명의 구독자가 증가했더라고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메모리얼 위크엔드가 미국은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까지 사실 요즘은 뭐 연휴의 개념이 별로 없죠. 뭐 당연히 집에 저는 콕 하고 있을 건데 뭐 그동안 올리려고 약속했던 뭐 쌓아두었던 영상이나 뭐 주구장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편 올라갈라나? 자,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구독 깡패 분들이 좀 있어요. 구독 깡패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문재앙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데 문재앙 이야기 계속하면 나 구독 취소하고 간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샌디에고 쪽에 카지노 개방하는 오픈했다라는 뉴스 전해드리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카지노에서 그 돈 잃지 않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또 몇몇 분들이 아니 요즘 같은 때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그냥 정식 뭐라 그럴까 제가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들었는데 제가 도박을 부추긴다는 얘기 아니었거든요. 카지노가 오픈됐다는 얘기. 그럼 모처럼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지. 그럼 카지노 가서 돈을 잃고 옵니까? 돈 따고 오면 좋지. 근데 그런 논리로 해서 뭐 구독 취소하고 실망입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 몇 분 있었는데, 뭐 가는 건 상관없어요.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구독 깡패라는 거거든요. 아니, 가려면 조용히 가지. 뭐 그렇게 또 이렇게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가요. 응? 뭐 그분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분들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뭐 코로나의 안타까움은 누구보다도 더한데, 그럼 그분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비치가 거닐거나 동네 이 산책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겠네. 집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서 기도해야지. 에이, 그런 경직된 사고라든지 한쪽이 이게 편협된 사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어차피 유튜브는 개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좀 정신들 차리세요, 그런 분들. 유튜브는 공영방송의 개인 채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나하고 맞다 싶으면 구독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뭐 구독 안 하는 거고, 그쵸? 이 영상이 내가 동의한다 싶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고, 기분 나쁘다 싶으면은 싫어요를 누르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이번 영상 말고 예전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했더니 자기는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다 싫어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상의 싫어요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설베이 설문조사가 아닌데 아무튼 싫으신 분들 그냥 조용히 그냥 가시고요. 뭐 혼자 막 흥분해서 하다가 뭐 또 막 반말하다가 막 또 막 사과하다 하는 분들 하는 저의 그런 진행 방식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는 이 인간 되게 웃기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딱딱한 뉴스를 뭐 그대로 전하면 신문 보시면 되지 굳이 저희 히사모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뭐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원고 다 쓰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저희 스태프들이 모니터링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메이저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유튜브 채널 하면은 오히려 채널이 그 유튜브가 잘 발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달라요.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친근감이에요. 친근감. 그러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플러스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재미만 있으면 안 되지. 재미 있으려면은 그러면 TV 보는 게 더 재밌지.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의 정보력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렇죠? 저희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로부터 돈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다 노란 딱지 붙었고 광고 아예 안 붙게끔 뭐 억지로 하면 광고 붙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뭐 마음에 드는 동영상 보는데 자꾸 광고 나오면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20년 전 처음 미국 왔을 때 TV 볼 때 보면 중간에 광고가 정말 많이 나와서 되게 슈퍼볼 같은 거 할 때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떤 채널은 광고를 아예 안 붙이는 대신 도네이션 받는다라고 하는 또 채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과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뭐 구독 깡패들도 원치 않지만 뭐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지, 구독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 뭐 그분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받아요. 그 정도 능력 없으면 채널 하면 안 되지. 예, 저희는 세 개의 회사가 협력해서 만들어진 여기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재정적 능력은 있고 또 뭐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후원하겠습니다. 차라리. 근데 후원도 여러분 자발적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자, 6,000명이 넘으면 제가 주식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고 드디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식만큼은 제 전공이거든요. 정말 주식만큼은 전공.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잃지는 않아요. 자신하냐고요? 그러면요. 네, 정말 자신합니다. 자, 먼저 주식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갈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변함없이 히사모의 주식 채널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쉽게 가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저는 뭐 주식의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주식의 무슨 뭐 브로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제 얘기 듣고 주식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박 난다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떡고물 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갈 텐지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왜 피가 되고 살이 되냐면 제가 20년 전에 주식하다가 정말 한강에 가서 다이빙 할 뻔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돈을 주식으로 날리고 그 흑역사는 묻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 주식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이 하신 말씀 맞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사서도 한다. 이게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스토리가 많아.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는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주식을 이제 참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은 절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식하면 망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주식하는 첫날부터 첫 영상부터 왜 갑자기 망한다 하지 말라. 예,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해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케이. 보통 이제 주식에서 막 주변에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 뭐 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관심은 무슨 종목 샀대? 삼성전자야? 뭐야? 네이버 NHN이야? 뭐야? 뭐 여기로 말하는 코스코야? 뭐 아마존이야? 무슨 종목을 사서 대박이 났대? 라고 묻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S&P 50? 코스닥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뭐 샀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막말로 하면은 주식 전문가들이 여의도 그 수많은 술집에서 술 먹을 때 옆에서 술 따라주는 언니들이 그 얘기 듣고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람들 주식하면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주식하고 조금 안 맞지.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 응? 한국 사람들은 그 DNA 구조상 장기 투자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묻어는 뒀는데 매일매일 검색해 보잖아. 오늘 삼성전자 5만원 넘었나? 5만 안 넘었나? 오늘 아마존 어떻게 됐나? 오늘 테슬라 어떻게 됐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단타,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데이트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난 그냥 하루에 딱 욕심도 안 부리고 딱 하루에 300불만 따겠다. 주식에서 300불만 따면 그걸 한국말로 하면 나 하루에 딱 그냥 10만원만 따겠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일 계산하면 300만원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300불 하면 여기는 어차피 9,000불이니까 좀 더 많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루에 꼬박꼬박 막말로 30만원씩 꼬박꼬박 딸 수 있고, 꼬박꼬박 어떻게 10만원씩 300불씩 딸 수 있고 10만원씩 딸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신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식해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흑역사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수익 난 거를 좀 뻥 튀겨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차라리 주식해서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연구하고 뭐하고 종목 선정하고 뭐 뉴스 보고 그렇게 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저한테 비법 전수 받아서 라스베가스에서 사시는 게 낫겠네. 저는 하루에 라스베가스 가서 하루에 200불씩 꼬박꼬박 딸 자신 있어요. 확률 90%. 근데 제가 그럴 성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예, 저는 아직은 그렇게 쉽게, 그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한 70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베가스에서 살 때 좀 할 수 있는, 해도 늦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베가스의 갬블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도 좀 비슷한데, 사실 이거는 갬블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럼 주사가 나와서 판 뒤집고 욕하고 옆판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술을 먹어봐야 돼. 술을 먹어도 술을 좀 체하게 해야 돼. 제 아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누구에게서 결혼하게 돼서 저 사위를 드리기 전에 쟤를 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술을 먹였대요. 결혼하기 전에.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였대. 예, 뭐 어떡하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처가대 쪽에 술을 먹어야지. 근데 술을 정말 못해가지고 뻗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뻗었다 이렇게. 결혼을 꼬링하긴 했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주식하면 안 돼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절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갬블도 마찬가지인데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딱 100불만 가지고 딱 100불만 가지고 나는 그 뭐지? 뭐 카지노에 가겠다. 그래서 100불을 다 잃으면 나는 미련 없이 일어나겠다. 따면은 100불 원금을 빼고 딴 돈으로만 놀겠다. 또 목표 이렇게. 벌써 좀 약간 이 베가스 쪽이 나오는데 뭐 한 500불만 따겠다면 500불 땄으면 일어나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이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와, 삘이 와. 응?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슨 종목이 좋아? 라고 묻는 사람 주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격이 급한 사람. 아주 급해. 너무 급해. 장기 투자는 생각도 못해. 그래서 뉴스에서 뭐 철렁거리는 나오면 빨리 팔아야 돼. 좋은 말로 맨날 손절매라 그러죠. 맨날 손절매만 몇 번 해보세요. 그럼 1억이 얼마가 되나? 1억이 100만원 되는 거 금방이에요. 세 번째,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나는 세금도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떡하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셔야지. 차라리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을 친구로 둬서 친구 대박 날 때마다 그냥 옆에서 그냥 맛있는 밥 얻어 드시는 게 차라리 훨씬 좋은 거죠. 주식을 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 생각하지 마세요. 통계상으로 보면 개미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개미와 기관과 외국인 세 가지 싸움으로 봤을 때 개인이 이길 확률은 정말 제가 봤을 때 10% 언더인 것 같아. 외국인이 이길 확률은 90%, 좀 80% 이상으로 보고 기관도 외국인 다음. 응? 기관은 주식에서 돈 버는 것보다는 개미들의 그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남는 수수료 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거지. 잘 못해요 기관은 주식. 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나스닥, 다우 들어가도 됩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뭐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한국도 이제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도 거의 안 나오고 뭐 생활방 계약도 하고 뭐 고3도 학교 가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에? 이미 늦었다고요? 아니,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까? 예,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긴 이미 늦었습니다. 뭐야? 아니 시사모에서 주식 얘기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들어갔는데 이미 늦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안 들어가시는 게 돈을 지금 잃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점 대비 한 30% 정도가 올랐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점 대비 30%가 올랐는데 보통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전문 프로 주식 투자자나 같은 경우는 보통 10% 먹고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보통 자기가 어떤 거에 뭐 만불어치 주식을 샀는데 10%가 만불의 10%면 얼마야? 1000만원이죠. 보통 10% 내면은 무조건 나와요. 왜?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오니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는 분들은 은행 금리보다만 많이 먹으면 나와요. 먹는다는 표현 아시죠? 수익을 내면. 은행 금리가 3%면은 3.5%만 돼도 팔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주식의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지. 야, 10% 갖고 되냐? 최소 더블로 가야지. 묶고 더블. 더블로 묶고 가. 야,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고돌입니까? 노. 아니에요. 나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부동산 돈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길게 볼 거면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말 길게 볼 거면. 길게 본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길게 볼 거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식이 급락했죠, 미국에서. 그쵸?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주식 주자도 모르는데 정말 모를 때는 본인이 하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죠. 근데 그 전문가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보통 이제 주식하게 되면 묻거든요. 그 수익률이며 이런 것들. 근데 뭐 저는 그냥 일단 뭐 남는 돈으로 그냥 길게 보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전문 주식 브로커가 제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친구를 얘기했겠죠. 미스터 킨 그러겠죠. 딱 한마디만 하더랍니다. Can you wait? Can you wait? 아니 왜 이 사람은 이것만 물어봐. 뭘 자꾸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봐. 근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주식이 막 급락하고 막 하는데 너 기다릴 수 있느냐? 응? 최소한 3년에서 5년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으면 지금 너 돈을 내가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네, 예스 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친구 대박 났죠. 왜? 보십시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정말 엉망이 됐던 급락했던 다 회복이 뭐예요? 몇 배로 지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난번에 영상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재정 플래너 한국의 유수진 씨 같은 경우도 맨날 위기 때마다 들어가라라고 수많은 방송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막 급락할 때 못 샀대잖아요. 무서워서. 42,000원까지 떨어졌나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본인도 사라고 말을 못했대잖아. 왜? 진짜 무섭게 떨어지거든. 떨어질 때는 알아. 우리의 머리로는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지 삼성전자는 절대 먼저 안 망해야하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막상 막 떨어지는 저 모습을 보면 쉽게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또 개인 자기 거를 샀다 그러더라고. 길게 보고. 뭐 5만원 언더의 삼성전자는 저는 언제든지 메리트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설마 몇 년 후에 5만원 못 넘겠어요? 삼성전자가 뭐 4만원, 3만원, 2만원까지 떨어진다 한들, 근데 삼성전자가 2만원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지. 근데 그렇게 떨어진다고 한들 나중에 5만원 못 넘겠냐고. 넘는다 이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넘느냐 이거지. 그 언제 넘느냐까지가 과연 그 돈으로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단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집에서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단타는 사실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타는 마치 우리가 지금 뭐 메모럴 위크엔드에서 놀러 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지금 뭐 베가스도 문도 별로 안 열었으니까 호텔들이 보통 이제 연휴 때 보면 차들이 베가스를 향해서 막 정말 가잖아. 근데 이제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딱 보면은 트래픽이 생기는 이유가 뭐 한국도 서울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이유가 이제 물론 차들이 워낙 다 쏟아져 나와서도 막히지만 항상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보면은요 레인 체인지 하는 인간들 때문에 트래픽이 더 심해지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가려고 요리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레인 체인지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가는 차가 나중에 더 빨리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단타는 마치 레인 체인지 하는 차와 같아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신입니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질 때 죽고 하는 거를 그렇게 잘하면 그 진짜 AI지 AI. 그때 요즘 또 주식 사기치는 인간들은 AI로 주식 종목을 뭐 뽑아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와 사기도 정말 아무튼 대박 사기야. 믿지 마십시오. 워런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절대 단타 안 해요.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의 정석이에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치 투자예요. 저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사실 주식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투자와 투기를 구별을 잘 못해. 자기는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투기야, 투기.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그쵸, 한국의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최초로 대한민국 국내 카지노로서 생겼을 때 걱정을 했죠. 그 정선 쪽이었나요? 탄광촌에서 생기면 분명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처음 생겼을 때 생각했습니다. 전당포만 잘 되겠군. 예상대로 됐잖아요. 유튜브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기서 패가망신 하더라고요. 전직 경찰, 형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빠지니까 그건 진짜 갬블이지, 갬블.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안 가더라고. 미친 거죠. 한국 사람들은 투자와 투기를 잘 구별을 못해. 그래서 주식하시면 안 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투기를 하려고 그래. 투기. 베가스 가서 무슨 그 뭐죠, 룰렛에 그냥 돈 딱 넣고 하나 돌리고 홀짝 빨간색 검은색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또 한국 남자들 또 집착을 사랑으로 많이 오해하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그러지. 그거는 사이코패스예요. 요즘 여자를 10번 찍으면 한 번 찍을 때마다 감옥에도 가지만 집착과 사랑을 구별을 못해. 그렇게 집착해서 결혼하니까 결혼 후에 바람피고 딴짓하고 이혼하는 거지. 또 새끼로 나가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토론도 부족해요.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은 미국 사람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독일 사람들하고도 잘 맞고.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커 잘 치는 사람, 오늘 자꾸 주식을 도박하고 자꾸 연결시키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냉혈 인간이라고 하죠. 얼음 인간. 냉정한 얼음 같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렇게 이창호 같이, 이세돌 같이 이렇게 바둑하시는 분들이 주식하고 잘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주식 안 할 사람들은 아닌 거 알거든요.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 막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번에 동학 민중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외인과 제대로 한번 붙었잖아요. 삼성전자 두고. 근데 저는 꼭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이 꼭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다혈질적인 거 이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마 항쟁 당시에 인권 변호사로 하다가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조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 두 분의 성격이 극렬하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할 말 없음, 땅.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왜 부당한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하게 서론 보는 결론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 대통령을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경험한 사람으로서 누가 나쁘다 낫다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더하면 또 뭐라 그런다고? 아니, 그런 사람 가시라니까. 박사모 가세요. 괜찮아. 예.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의 격언들은 여러분, 주식의 격언들은 주식시장이나 주식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도 주식 20년 전부터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주식의 격언은 정말 이거는 진짜 명언이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주식은 6개월 앞에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시장을 나타나고 있다. 저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6개월에서 좀 3개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니까. 최소한 지금 주식시장은 6개월 앞에 이 경제를 바라본 것이 미리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식의 격언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죠. 너무 바닥에 사지 말고 주식이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무릎에 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꼭지에서 팔라 그러지 말고 좀 덜 먹으면 어때? 어깨에서 안전하게 팔아라 이거예요. 이 주식의 경우 또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삼성전자가 좋다고 삼성전자를 몰빵하고 아마존이 좋다고 아마존을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분산 투자.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전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대통령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김동길 교수랑 같이 해서 무슨 당 만들어서 나왔는데 떨어졌잖아.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재벌 회장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그 정주영 회장 뭐란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정말 정치인들한테 갖다 바친 돈 더럽고 치사하고 말이야. 응? 근데 그거 좀 없애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당과 여당의 대통령 대상 후보가 있으면 똑같이 선거 자금을 준대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어. 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똑같이 줘야지 누가 됐을 때 그렇죠. 보험을 드는 거지. 응?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성격 급하거나 이런 사람들 주식하지 말라니까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요. 정말 급락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주식을 손절매를 안 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떨어진 칼날을 잡으면 손 베어요. 손만 베어요. 잘못하면 손 잘라져요. 주식의 격언입니다. 정말 주식의 격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구는 피해가라. 쉬었다 피해가라. 그다음 뭐 그러면도 이제 여러 말들이 있죠.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됩니까? 반드시 여윳돈으로 집 사라. 여윳돈이 있으면 사겠지. 문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그냥 론을 받는 거지. 여윳돈으로 하고 처음에 여윳돈으로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미수를 또 쓰게 되거든요. 미수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딱 빌리는 거 2.5배 빌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하던 20년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틀 정도만 있다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35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를 더 살 수 있으니까 빌려가지고 이렇게. 또 한국은 이 공매도 제도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좋아. 그쵸? 한국과 주식 시장이 좀 차이가 있죠. 한국은 빨간색일 때 올라가는 거고요. 미국은 빨간색이 내려가는 거야. 반대예요. 미국은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끔 한국을 보면은 빨갱이야? 왜 빨간색일 때 올라가 그래요? 여기는 빨간색일 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년 전에 아주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봐가지고 한강까지 간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누구보다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식하면서 한 가지 저한테 막 새롭게 나온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전까지는 정말 재미없었던 경제신문, 한국경제 무슨 경제신문이 제일 재밌더라고. 연예 스포츠보다도 더 재밌더라고. 경제 용어가 왜 이렇게 재밌니? 학창시절에는 정말 지루했던 그 경제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다 했던 것 같아. 그때 선물이 뭔지, 옵션이 뭔지, 환율이 뭔지, 골든 크로스가 뭔지, 데드 크로스가 뭔지, 거래량이 뭔지. 한 가지는 몰랐죠. 한국 주식시장은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거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죠. 너무 순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없으면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화 2편 소개해 드릴까요? 그 고인이 됐던 박용우 씨인가? 그 친구가 주연했던 작전이라는 영화. 옛날 주식 영화예요. 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유준열 씨가 했던 돈이라는 영화인데 뭐 주식에 대한 뭐 간접적인 경험을 좀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재밌게 잘 봤어요. 예.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30분이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식시장.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직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방향성이 잡히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먹으려고 욕심도 하다가 쪽박 찹니다. 그쵸? 들어가지 말고 뭐 하느냐?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최소한 선물이 뭔지, 옵션이 뭔지, 환율이 뭔지, 골든 크로스가 뭔지, 데드 크로스가 뭔지, 차트가 뭔지, 차트가 어느 정도는 좀 볼 줄 알아야 안 그러겠습니까? 데일리, 그 다음에 위클리, 먼슬리, 이거는 최소한 주식 차트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이지. 아쉬우니까 한 가지 더 팁을 가르쳐 드릴까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요즘은 많이 발달해가지고 주식 동호회들도 정말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정말 많은데 그 동호회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서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시고, 제가 나름대로 참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주식 이게 뭐냐면 종잣돈 500만 원으로 뭐 5억만 들기였나? 예, 1억만 들기였나? 2억만 들기였나? 아무튼 그런 모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우술초님 그분이 하는, 저는 그분이 저한테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하고 이제 그만둘 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사실 그분 얘기 듣고 주식은 하진 않았지만 그분 얘기가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지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력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개미 머리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딱 결론 내린 거를 마지막에 반대로 하시면 돈 법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구해서 딱 결정한 거를 반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돈 버세요. 왜? 세력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주저없이 막 떠들었던 영상인데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이 영상이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가면 제가 2편부터 쭉 나도록 하겠고, 종목 몇 가지 찍어 드릴 수도 있어요. 1000회가 넘지 않으면은 주식 그거는 여기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는 시사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